안녕하세요. 하우스업입니다. 자, 오늘은 가계약 또 문자계약 계약할 때 이것만은 꼭 챙기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가계약금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중개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주변 분들이나 거래를 진행하면서 자, 가계약금입니다. 가계약금이니까 일단 입금부터 하시죠 라고 할 수 있어요. 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입금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꼼꼼히 따져보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계약을 얘기를 하면 종이에다가 쓰는 계약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서면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서면 계약 하기 전에 진행하는 게 보통 문자 계약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문자 계약도 계약인 겁니다. 자, 그럼 가계약금이라는 성질 아니면 의미는 뭐냐? 가계약금은요, 거래할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내가 의사가 있다, 내가 체결할 마음이 있다, 이런 걸 밝히면서 계약금의 기초로 교부하는, 계약금의 기초로 지불하는 일종의 증거금 형태예요. 그래서 계약금하고는 다른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 돌려받는 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게 가계약인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개를 둘러보셨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죠. 관심을 싹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 금액이 3억짜리네요.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은 인기가 많고 이거 잘못하면 나가고 뭐 이거 지금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빨리 계약금 한 100만 원 정도를 입금해서 물건을 잡아 놓으시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다음날 입금자가 거래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이 불가능해졌으니까 지급했던 돈을 좀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돈 받은 쪽에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지급했던 쪽 사정이니까 그거는 못 준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건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볼 때 당사자 간에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다면, 나중에 진행이 안 됐을 때 위약금으로 보겠다라는 특약이 없다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이 체결이 된다 아니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계약금은 돌려줄 수 있다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설사 돈 받은 쪽에서 100을 돌려줄 필요도 없는 거죠. 계약금이라면 보통은 돈 받은 쪽에서 내가 이거 계약 못 하겠는데 하면 100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귀책 사유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가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이 과연 체결된 건지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건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됐다 안 체결됐다, 성립됐다 불성립됐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계약 체결은 어떤 걸 계약 체결로 우리가 보느냐, 제가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계약의 체결로 보려면 거래하는 물건이 있어야 되겠죠. 가격이 정해져야 될 겁니다. 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 거냐라는 돈 지불하는 시기가 정해져야 되겠죠. 대상 물건을 넘겨주는 시기가 정해지는 이런 등의 서로 간의 의사가 부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게 뭐 종이 계약, 우리가 얘기하는 서면 계약, 아니면 말로써 하는 계약, 아니면 문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경우는 다 계약 성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꼭 써야 계약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부분은 좀 잊어주시고, 어떤 형태든 간에 이런 내용이 정해지면 계약은 성립한다. 구두로 할 때는 이제 녹취라는 녹음을 해서 그거를 서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가계약서라는 명칭을 썼어요. 계약서에 가계약서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매매의 본질적인 또는 거래의 본질적인 사항이 모두 정해진 경우에는 그건 본 계약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명칭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물건이 없으니 서둘러 입금하라고 해서 입금을 했다고 해도 신중히 판단하고 이게 가계약인지
아니면 계약인지를 체크를 꼭 하시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문자로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서 당사자에게 통보하면서 진행하는데 그 문자 내용에도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시고 동의하시고 입금하시고 이런 절차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자 진행을 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보통적으로 실무에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거래 당사자 표시를 합니다. 거래 물건 표시를 하겠죠. 거래 형태 표시를 합니다. 이게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거래 금액을 반드시 표시하는 거고요. 대금 입금 방식을 표시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어떤 식으로 입금할 거며 지금 계약금 중에 계약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문자 계약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오늘 현재 계약금 중 1차로 1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900만 원은 서면 계약서 쓸 때 그때 입금하기로 한다. 이런 등의 내용을 반드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서면 계약일을 제가 표시를 하죠.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된 내용들을 기재를 합니다. 추가 내용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합의로 서면 계약할 때 기재하기로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제가 꼭 기재를 합니다. 본 문자는 계약의 효력이 있으므로 돈 받는 측에서는 배액을 상환하시고 돈 주는 쪽에서는 지급한 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단서를 넣고요. 본 내용에 동의하면 동의합니다라는 답장을 주시고 계좌를 전달하게 되고 전달받은 계좌를 입금하면 계약을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것까지 명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약의 체결은 계약 내용에 대한 당사자 의사의 합치라는 겁니다. 구두계약, 문자, 서면 등등 방식에 상관없이 계약은 성립한다는 거죠. 서면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은 차후에 분쟁 방지나 아니면 증빙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계약, 가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재산이 잘 지켜지고 증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지금까지 하우스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